안녕하세요. 구루잠입니다. 오늘은 2021년 2차 직업상담사 2급 필기 기출문제 이제 1과목부터 또 기출문제 학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심리상담과 비교하여 진로상담 과정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리상담, 진로상담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1번 보시면 진로검사 결과에만 의지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한 관점에서 진로 선택에 임하려는 융통성이 요구됩니다. 그렇죠. 2번 내담자가 놓인 경제 현실 및 진로 상황에 따라 진로 선택 및 의사결정이 상당히 변화될 수 있다. 네, 경제 현실 및 진로 상황을 고려하는 게 중요해요. 환경적 요인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3번 진로 상담은 인지적 통찰이나 결정 이외에 행동 차원에서의 실행 능력 배양 및 기술 협양을 더욱 중시한다. 그렇습니다. 진로 상담 실제로 이제 심리 상담은 인지적 통찰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이제 진로 상담은 실제 실천적인 측면이 더 강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행 능력 배양, 기술 협양이 중요하겠죠. 4번 실제 진로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심리적인 특성과 진로 문제가 얽혀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많이 있습니다. 내담자의 심리적인 특성과 진로 문제를 연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생애진로 사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생애진로 사정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별 5개고요.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내담자 환경 간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 보면 그 사회적 관심, 사회적 충동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겼고 프로이드 정신분석 이론과는 반대로 정신분석 이론은 이제 무의식 그런 욕구, 무의식적 충동, 욕구를 중시했다면 아들러는 의식적인 부분, 인간의 주관적인 부분이죠. 성장에 대한 잠재력, 또 주관적인 측면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했고 의식적인 측면을 중시했어요. 그리고 사회적 관심 얘기했죠. 내담자 환경 간 관계 이런 것을 강조했던 이론입니다. 그래서 생애진로 사정도 이러한 내담자 환경 간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구조화된 면접 기법. 네, 구조화된 면접 기법이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구조화되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해야 할 일들, 회기 내에 해야 할 일들이 짜여져 있다, 정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조화된 면접 기법이라는 거. 그리고 이건 좀 별개의 얘기인데 상담 과정에서도 이제 처음 만나면 하는 작업이 상담자와 내담자가 구조화 작업을 하잖아요. 앞으로의 그 상담 과정에 있어서 이제 틀을 잡는 거죠. 그리고 넘어가서 표준화 검사는 가급적 삼가도록 한다. 이것도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을 기반으로 한번 추론해 볼 수 있어요. 개인 심리학, 인간의 의식적 측면, 잠재력, 주관적인 부분 이런 걸 중요시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인간의 그런 내면에 이런 주관적인 부분을 중요했다고 하면 오히려 이런 검사를 통한 진단, 이런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진단은 이런 검사를 통한 진단은 오히려 좀 거부감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네, 그래서 표준화 검사는 가급적 삼가도록 했다. 다양한 생애 역할에 대한 정보 탐색, 생애 역할, 작업자 역할, 학습자 역할, 개인 역할 등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생애 역할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이 생애진로 사정입니다. 네, 사정의 의미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조사하고 결정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생애진로를 조사하고 결정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생애진로 사정이라고 칭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로 들어가 보면 1번
상담자와 내담자가 처음 만났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비구조화된 면접 기법, 구조화된 면접 기법이라 그랬죠. 네. 그래서 틀렸고, 표준화된 진로 사정 도구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가급적 사용하지 말라고 했죠. 네.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 기반, 이걸 떠올려 보면 되겠습니다. 2번, 아들러의 심리학 이론에 기초하여 내담자와 환경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면접 기법이다. 네, 그렇죠. 3번, 비판단적이고 비위협적인 대화 분위기. 이거 중요합니다. 비판단적. 아들러 심리학, 아들러식 교육의 대표적인 그 측면이 이제 아동에게 육아를 할 때나 교육을 할 때 이제 비판단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을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생애진로 사정에서도 비판단적이고 비위협적인 대화 분위기로서 내담자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네, 비판단적, 비위협적 또 추가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생애진로 사정에서는 작업자, 학습자, 개인의 역할 등을 포함한 다양한 생애 역할에 대한 정보를 탐색해 간다. 네, 그렇죠. 생애 역할, 다양한 생애 역할에 관한 정보를 탐색해 가는 것이 생애진로 사정입니다. 생애진로 사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생애진로 사정의 구조에 대해서 또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애진로 사정의 구조. 자,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진로 사정, 전형적인 하루, 강점과 장애, 요약. 그래서 진로 사정. 진로 사정은 말 그대로 진로를 조사하고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했던 것들을 통해서 좋았던 거, 싫었던 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보면 과거 직업 경험, 교육이나 훈련 과정과 관련된 문제들에서 좋았던 점과 싫었던 점을 이제 말하도록 하는 거죠. 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여가 활동에 대해서도 이제 조사하는 것. 이게 진로 사정입니다. 과거 직업 경험, 교육 훈련, 여가 활동. 네,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이 진로 사정. 전형적인 하루는 말 그대로 시간 흐름에 따라서 하루 생활을 기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한 내용을 토대로 의존적인지 독립적인지 자발적인지 체계적인지 성격 차원을 파악하도록 돕는 것이 전형적인 하루. 강점과 장애는 말 그대로 내담자의 강점, 장애, 대처 자원, 잠재력 등을 찾는 것이 강점과 장애. 요약은 자기인식 증진, 목표 달성, 문제 해결과 연결시키기. 그래서 진로 사정, 전형적인 하루, 강점과 장애, 요약. 이 네 가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우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 진로 사정, 전형적인 하루, 강점 장애, 요약. 네, 그러면 넘어가도 되겠죠? 2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직업 상담에서 의사결정 상태에 따라 내담자를 분류할 때 의사결정자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네, 의사결정 상태에 따라 내담자를 분류할 때 의사결정자가 있고 의사미결정자가 있겠죠. 그리고 우유부단형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자는 확정적, 수행적, 회피적으로 분류되고 미결정자는 자연적, 발달적, 다기능적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의사결정자 분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확정적 결정형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확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확정이 된 상태인데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람들은 명확한 결정이 된 사람들, 확정적. 수행적 결정형은 이제 선택을 하는 실행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수행에 있어서 도움 필요한 사람들이 수행적 결정형. 실제 행하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회피적 결정형은 대립을 피하기 위해 선택하는 내담자를 회피적 결정형이라고 합니다. 대립을 회피하는. 이미 확정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점검을 위한 이런 내담자고, 수행적은 수행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회피적은 대립을 피하기 위해 결정하는 유형. 이렇게 확정, 수행, 회피적 이렇게 있고,
의사 미결정자에 대한 분류는 자연적 미결정형. 네, 자연적으로 지금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 자연적으로 네, 자연스럽게 지금 결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결정이 안 된 유형이고, 발달적 미결정형은 이제 발달 과정에 있으니까 아직 정보가 불충분한 거죠. 그래서 결정하지 못한 유형을 발달적 미결정형. 다기능적 미결정형은 다재다능한 사람들, 너무 지식 경험이 풍부한 거죠. 그래서 아직 결정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결정 못한 사람, 아직 성장 과정, 발달 과정에 있어서 결정 못한 사람, 너무 다재다능해서 결정 못한 사람. 이것이 의사 미결정자의 유형입니다. 우유부단형은 그냥 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좀 힘든 상황인 거죠. 지식도 부족하고 문제 해결 접근도 부적절하고 병리적 불안도 존재하고 우유부단한 형,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자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확정수행 회피, 그래서 종속적 결정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4번. 실업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실업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실업 충격 완화 프로그램. 실업에서 오는 정신적인 충격을 확인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기술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서는 실업 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동기 증진 프로그램. 네, 중요하죠. 다시 취업 동기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의욕을 북돋워 줄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진로 개발 프로그램은 이제 실업 충격 완화 프로그램이라고는 보기 어렵겠죠. 네. 그리고 구직 활동 증진 프로그램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진로 개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취업 전에 있는 대상자들이 오히려 더 적합한 프로그램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5번. 진로 상담에서 내담자의 목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목표 실현 가능성에 관한 질문. 적절하지 않은 것. 네. 1번.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현재 처한 상황을 당신은 얼마나 통제할 수 있나요? 네, 이 질문도 적절하다고 할 수 있죠. 목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묻는 질문. 2번. 당신이 이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것도 목표 실현 가능성에 관한 적절한 질문이죠. 3번. 언제까지 목표를 성취해야 한다고 느끼며 마음속에 어떤 시간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네, 이것도 적절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번. 당신이 목표하는 직업에서 의사결정은 어디서 누가 내리나요? 이것은 조금 질문 성격이 다르죠. 네, 4번은 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 또 적절한 질문을 추가적으로 보면 이 목표가 달성 가능한 목표인지에 관한 질문도 목표 실현 가능성에 관한 질문이 되겠고, 목표 도달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이것도 목표 실현 가능성에 관한 질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한 번씩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지, 방해하는 장애물은 없는지, 언제까지,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구체성을. 언제까지 성취해야 되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달성 가능한지,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뭔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 내담자의 세계를 상담자 자신의 세계인 것처럼 경험하지만 객관적인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는 대화 기법. 상담자 자신의 세계인 것처럼 경험하는데 객관적인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데요. 이거 뭐죠?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공감입니다. 네, 공감. 내담자의 세계를 상담자 자신의 세계인 것처럼 경험하지만 객관적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이제 공감적 이해, 뭐 감정에 대한 반영이죠. 감정에 대해 반영하는 것을 공감이라고 하는데, 이 객관적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걸
것이 중요해요. 그 속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더 이 감정을 좀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상담자 분들도 이제 계시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제 그 내면적 감정에 대해 반영을 하되 나의 내면 세계인 것처럼 경험을 하되 객관적 위치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감은 내담자가 자기 탐색과 수용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공감, 공감적 이해, 감정에 대한 반영 다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수용. 수용은 이제 긍정적인 존중과 관심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 내담자가 경험한 감정, 잠재력, 경험 등에 대해서 긍정적인 존중과 관심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내담자 이야기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고 내담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법, 긍정적인 존중과 관심을 전달하는 것, 수용입니다. 전이, 과거에 중요한 인물에게 느꼈던 감정을 현재의 상담자에게 옮기는 것. 상담 과정에서 이제 전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정신분석 상담을 이야기할 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전이의 해석이 아주 중요한 기법이다. 내담자가 상담자에 대해서 과거에 중요한 타인에게 느꼈던 그런 감정, 뭐 분노가 될 수도 있고 질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감정을 현재 상담자에게 재현되는 거예요. 현재 상담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상담자가 잘 캐치를 해서 내담자에게 해석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6번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네, 7번입니다. 다음 면담에서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의 유형과 상담자의 개입 방법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내담자, 난 사업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런데 그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상담자는 선생님이 사업을 하면 이혼할까 두려워하시는군요. 직장 여성들의 이혼율과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들에 대한 통계를 알아보도록 하죠. 라고 했습니다. 네, 먼저 인지적 명확성에 대해서 보면 이제 자신의 강약점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환경적 상황에 연관짓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나의 강약점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죠. 자, 여기서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업을 하면 대부분 이혼을 한다라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 이제 좀 왜곡된 생각이라는 걸 이제 확인해 보고자 하는 거죠. 어떻게? 통계를 알아보도록 하죠 하면서 실제 직장 여성 이혼율, 다른 분야의 여성의 이혼율 해서 객관적, 논리적 자료를 통해서 이제 왜곡된 생각에 대해서 확인시켜주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 차고 사업을 하면 이혼을 한다 라는 것이 맞는 생각인지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즉 그런 개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이 인지적 명확성 부족한 내담자 유형과 개입 방법의 문제는 간간히 별표 2개입니다. 간간히 나오는데 이제 보통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제시가 되면 뭐 보통은 이렇게 맞추는 게 많이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한 5회분 정도까지 이게 끝나고 나서 제가 인지적 명확성 문제 사례들 모은 것을 따로 모아서 또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 중요도가 아주 높은 건 아니어서 뭐 굳이 하지 않아도 뭐 보통은 맞출 수 있는 가능성도 높고 하지만
5회까지 다 마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시간이 되면 이 사례들만 모아서 이제 풀이를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으로 넘어갈게요. 8번. 8번 넘어가기 전에 강박적사고 알리티 기법에 대해서 나는 알리티 기법은 이제 알리비티, 알리티, 합리적 정서적 치료, 합리적 정서적 행동 치료 다 같은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ABCD 모델 생각하면 되죠. ABCD 모델. 합리적 정서적 행동 치료. 인지 행동 정서적 치료. 네. ABCD 한번 복습하고 갈까요? A는 뭐였죠? 액티베이팅 이벤트, 선행 사건. 어떤 선행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면 belief, 어떤 선행 사건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험을 통해서 belief 시스템, 신념 체계가 형성이 돼요. 어떤 신념 체계겠어요? 이제 비합리적인 신념 체계가 되겠죠. 그래서 belief 시스템. 그럼 이러한 비합리적 신념에 의해서 consequence,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뭐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불안이 올 수도 있고 이런 결과로 나타나죠. 그러면 이제 D단계, dispute, 논박을 통해서 이 비합리적 신념 체계에 대해서 이제 인식할 수 있도록 논박을 하는 거죠. dispute. 그래서 논박을 통해 깨닫게 되면 비합리적 신념, 왜곡된 신념, 비합리적 도식 이런 것들에 대해 깨닫고 나게 되면 effect, 어떤 결과가 나는지, 네, 뭐 감정의 변화, 느낌의 변화, 그 이후의 결과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단계가 2단계 effect입니다. 그래서 이 알리비티는 ABCD 모델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누구였죠? 네, 앨리스였죠.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8번으로 넘어갈게요. 8번. 다음은 내담자의 무엇을 사정하기 위한 것인가? 내담자에게 과거에 했던 선택의 회상, 절정 경험, 자유시간, 금전사용 계획 등을 조사하고 존경하는 사람 등을 쓰게 하는 등의 상담행위. 무엇일까요? 이거는 뭐 회상하고 절정 경험, 존경하는 사람 이런 걸 보면은 내담자의 가치 사정이죠. 가치 사정입니다. 가치 사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자기보고식 가치 사정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어요. 체크 목록 가치의 순위 매기기, 체크리스트 여러 가치들을 나열한 체크리스트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들을 하도록 해서 이제 순위를 매기도록 하는 거. 그러면 가치의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가치 사정하는 방법, 과거의 선택 회상하기, 어떤 선택을 했는지 과거에 쭉 돌아보면 그 사람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직업이나 여가 등에 대한 과거의 선택을 회상하는 거죠. 그 다음 절정 경험, 최고의 경험, 최고의 성취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최고의 느낌을 가져왔던 그 절정 경험 조사하기, 자유시간과 금전의 사용 계획, 돈이 주어졌을 경우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계획해 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백일몽 말하기, 개인적 환상으로서 이런 백일몽을 말하도록 함으로써 그 사람의 이상, 가치 이해할 수 있겠죠. 존경하는 사람 기술하기, 대표적인 거죠. 존경하는 사람 통해서 이 사람의 가치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면 이 각 활동의 성격을 생각해 보면 가치 사정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더 들어가 보면 내담자 흥미 관련해서 흥미 사정 있죠. 흥미 사정에 대해서 좀 볼게요. 수포의 흥미 사정 기법이 종종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수퍼의 흥미사전기법은 표현 조작 조사,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표현 조작 조사, 표현된 흥미, 조작된 흥미, 조사된 흥미, 표현 조작 조사, 검사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이제 검사된 흥미는 포함된 교재도 있고 안 나와 있는 교재도 있는데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표현 조작 조사는 무조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현된 흥미라 그러면 직접 내담자가 표현해서 나타내는 흥미죠. 즉 직접 좋고 싫음을 말하도록 하는 거예요. 직업에 대해서. 직업 카드 분류하기가 대표적인 그 기법으로 활용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흥미 탐색 체크리스트. 마찬가지 체크리스트에서 좋고 싫음을 표현하도록 얘기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조작된 흥미. 이것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관찰하고. 조작된 흥미는 질문 관찰. 표현된 흥미는 좋고 싫음 말하도록 직접. 조작된 흥미는 질문 관찰. 조사된 흥미는 검사. 표준화된 검사. 스트롱 직업 흥미 검사. 대표적이죠. 네. 스트롱 직업 흥미 검사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결과를 보면 이제 특정 그 직업 종사자들의 흥미와 유사도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유사한지. 네.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흥미와 비슷하면 그 직업에 대한 흥미가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조사된 흥미는 검사, 조작된 흥미는 질문 관찰, 표현된 흥미는 직접 좋고 싫음을 표현, 직업 카드 분류, 흥미 체크, 흥미 탐색 체크리스트 이런 걸 통해서 한다. 그래서 흥미사전기법 표현 조작 조사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으로 넘어갈게요. 9번. 특성 요인 직업 상담에서 상담사가 지켜야 할 상담 원칙으로 틀린 것은, 자, 특성 요인 직업 상담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볼까요? 윌리엄슨입니다. 윌리엄슨. 자, 지시적인 상담이고 상담자 중심의 상담이라고 했어요. 네, 지시적인 것과 상담자 중심은 어떻게 보면 맥락이 비슷한 맥락이죠. 네. 검사를 중요시한다고 했어요. 우선 표준화 검사. 검사를 매우 중요시해요. 진단에 있어서. 검사를 중시하기 때문에 과학적 합리적 방법을 강조하겠죠. 그리고 검사를 중시하기 때문에 검사로 진단을 하니까 객관적 이해를 강조하겠죠. 그리고 객관적 이해를 강조하기 때문에 사례 연구를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수집, 분석, 종합하겠죠. 네, 그래서 사례 연구를 강조합니다. 특성 요인 직업 상담에서는. 정보의 수집, 분석, 종합을 강조하고, 이제 이런 진단 검사 등으로 나온 결과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제공 설명, 직접 설명하는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시적이고 상담자 중심적인 상담입니다. 이렇게 정보를 직접 제공하고 설명해 주기 때문에 교육자 역할도 상담자가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상담자 중심이기에 주도적 역할도 당연히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겠죠. 내담자, 상담자 관계는 촉진적 관계.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성 요인에서 특성이라고 하면 개인의 특성이라고 했습니다. 검사로 진단할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개인의 특성. 요인이라고 하면 제가 직업 성공의 요인으로 이해하면 편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직업 성공의 요인. 성공적인 직업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특징들. 그래서 개인의 특성과 성공적인 직업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요인. 개인과 환경 간의 이 요인들을 잘 연결하는 것이, 그래서 적절한 직업을 찾는 것이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이다. 그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복습을 했고요. 자, 그러면 보기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담 원칙 1번. 내담자에게 강의하려 하거나 거만한 자세로 말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지시적이고 교육적 역할이긴 하지만 거만하거나 강의하려 하면 안 되겠죠. 상담입니다. 강의가 아니고. 2번. 전문적인 어휘를 사용하고
상담 초기에는 내담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비교적 큰 범위로 확대한다. 네, 전문적인 어휘를 사용하는 게 거만한 자세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네, 일상적인 어휘를 사용해야겠죠. 내담자에게는. 그리고 상담 초기에는 정보를 비교적 작은 범위로 한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내담자가 이해하기에, 받아들이기에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요.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번. 어떤 정보나 해답을 제공하기 전에 내담자가 정말 그것을 알고 싶어 하는지 확인한다. 네, 그렇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4번. 상담자는 자신이 내담자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태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네, 맞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데, 특성 요인 상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또 하나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이제 특성 요인 상담의 과정이죠. 단계. 6단계. 기억하시나요? 분종진, 예상추, 분종진, 처상추, 분종진, 예상추, 분종진, 처상추, 분석종합 진단, 분종진, 예상추, 예측 상담, 추수, 지도, 처상추, 처방, 상담, 추수 지도. 네, 분종진, 예상추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간단히 다시 복습을 해보면 분석 단계에서는 자료 수집, 심리검사 실시, 자료 수집 단계라고 볼 수 있죠. 검사 또한 자료 수집 단계니까요. 네, 표준화 검사를 사용한다. 표준화 검사 강조했죠. 특성 요인 직업 상담. 그래서 분석 단계는 자료 수집, 검사. 종합은 수집한 정보를 이제 종합하는 거죠. 정보를 수집 종합. 그리고 성격 강점, 약점 욕구 태도 등의 정보를 수집한다. 수집 종합. 진단은 결과를 토대로 원인,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게 진단. 예측, 처방 단계는 결과들을 예측하고 이제 대안적인 조치 등을 예측하는 단계가 예측입니다. 상담. 실제 상담하는 단계죠. 내담자와 함께 협력적, 능동적으로 이제 진행해 나가는 단계, 상의하는 단계, 그리고 추수지도. 추수지도는 팔로우업이라고 했죠. AS의 개념도 포함이 되고 추후 점검이라 그랬어요. 만약에 상담 결과 이후에 뭔가 문제가 야기됐으면 다시 앞에서부터 해서 단계를 반복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없으면 그 이후에 또 어떤 다른 문제는 없는지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회기가 이제 추수회기. 그래서 추수지도. 분종진, 예상추, 분종진, 처상추, 분석, 종합, 진단, 예측, 상담, 추수회기, 처방, 상담, 추수회기, 추수지도. 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반복을 하는지 알겠죠? 네. 듣기 싫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도 반복을 하는 이유는 왜일까요? 네. 자주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험 때 이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의 귓가에 저의 이 분종진, 예상추, 이 목소리가 맴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초 만에 답을 찍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10번 넘어갈게요. 상담 과정의 본질과 제한 조건 및 목적에 대하여 상담자가 정의를 내려주는 것은 구조화 단계죠. 이게 상담 과정의 본질, 제한 조건, 목적 이런 거는 상담 초기에 구조화 단계에서 이제 상담사가 정의를 내려주는 부분입니다. 구조화에 대해서 상담의 구조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상담 과정의 본질, 목표 및 제한 조건, 역할, 책임, 상담 목적 등을 명백히 규정하는 단계다. 초기에 구조화를 한다고 했어요. 또한 상담 횟수, 시간, 장소, 행동 규범, 상담비 등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뭔가 명확히 하는 과정이 구조화 단계에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또한 내담자와 상담자가 서로 상담에 대한 기본적인 기대를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구조화 단계 아주 중요합니다.
상담 초기의 구조와 단계. 뭔가 이 틀을 짜는 거죠. 구체적인 틀을, 상담 진행의 틀.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10번까지 지금 문제를 풀이해 봤고요. 11번부터 20번까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만 감사합니다.